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요, 동아일보 일면에 났던 이 기사입니다. 북기업 대한민국에서도 남쪽에서도 영리 활동 가능할 수 있다. 정부 법 마련 나선다. 어떻게 북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랄 얘기죠. 이 기사를 동아일보가 다뤘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일본에는 죽으라고 대들고 북한에는 홀랑 벗는 이유는, 주어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일본에는 죽으라고 더 대들고 북한에는 이렇게 홀랑 벗는 이유는,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워낙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제 비슷하게 단 거는 연방제 개헌도 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하려는 문정부를 고발한다. 연방제 개헌도 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하려는 문정부를 고발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동아일보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요, 저는 이게 동아일보의 대특종이라고 봅니다. 큰 특종입니다. 우리 황인찬 차장이 썼는데요, 통일부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그 통일부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북한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고 북한 기업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가 된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는요, 이 기사를 일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면에 다뤘지만은 일면에서뿐만 아니라 또 오면에서도 또 이렇게 크게 다뤘습니다. 제목 보이시죠? 북한 기업, 북한인들이 주식이나 대한민국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이게 당장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걸 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의도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황인찬 기자가 상당히 정밀하게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아일보에 썼던 이 표 지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남북교류협력 개정안에는 특징은 이러한 게 있는데, 이것과 유엔의 대북 제재안은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 우리 황 기자가 굉장히 소상하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사는 엉터리가 아니라는 저희 보증입니다. 근데 이 기사 말미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 외교 소식통이 김정은이는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러블콜을 보내고 있나라고 하는 외교 소식통에 코멘트를 달았어요. 우리 황 기자도 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즉,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 중에 미북 회담, 북핵 비핵화를 위한 거는 안 돌아가면 남북 경협이라도 돌리겠다는 게 두 바퀴 평화론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핵심은 뭔가 하면요, 남북교류협력법 제18조에 3항을 신설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보도가 사실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부의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들을 검색해 봤어요. 5월 26일 나온 보도 자료를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는 정확히 사실입니다. 5월 2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발행한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주관부서는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이 과에서 이렇게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이 법이 만든 지 30년이 됐답니다. 제정한 지.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을 견인할 법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이미 지나갔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입니다.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했다. 생중계를 하는데 그 채널은 요러요러하다. 그리고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제가 아까 잘못 말했네요. 5월 27일부터였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부터인데 이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데, 이 채널 내 게시판에 질의와 의견을 미리 제출하면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그 논의와 질의 및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뭐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제 의견은요. 무슨 공청회를 이렇게 합니까?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는요. 입법안을 잘 검토하고 난 다음에 거의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에서 뭐 찬반 의견이 마구 나오죠. 그래서 이 정부안이 한번 검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버리고 또 사전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온라인 청문회니까 공청회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지만 또 문제는 윤미향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홍콩 사태 이슈가 터지는 와중에 이때 쏙 집어넣어서 욕을 하냐 이거예요. 국민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공청회는 거저먹기입니다. 통일부는 요식행위로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에 마쳤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마친 다음에 우리 동아일보 기자도 황 기자도 이걸 알고 쓴 겁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으로 이걸 발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놓친 거를 동아일보가 제때 알고 보도했다는 뜻에서 다른 언론은 다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동아일보 우리 황 기자가 큰 특종을 했다고 봅니다. 이 특종을 하려면은요, 항상 정부는 좀 부끄러운 거는 감춥니다. 뭐 중요한 것도 감추지만 부끄러운 것도 감춥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법상으로 이렇게 완벽히 감추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집어넣는 거를 탁 찾아내는 문제의식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의 가장 첫째 조건은 호기심과 문제의식이라고 보는데 이게 발휘된 걸로 보입니다. 좀 무심한 사람들은 기자 하면은 좀 안 맞아요. 자, 통일부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에 제정을 했다. 근데 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법을 만든 거는요. 통치 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 교류를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했다. 이 통치 행위의 역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남북은 서로 적성국가죠. 그죠? 적성국가죠. 근데 그런 나라하고 어떤 교류를 하려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법률로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부에서 앞으로 뭐 자치단체끼리 남북협력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바로 요 조항을 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하면서 넣겠다는 게 공청회를 한 의도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될 때 살짝 집어넣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는요. 우리 황 기자의 계속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이 법률 개정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을 정의한 경제협력 사업이 있는데 제가 18조 3을 신설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현재 이 법입니다. 남북교류협력 18조는 굉장히 길어요.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2009년 1월 30일 날 개정에 의해서 들어간 건데 1항에는 다시 5개의 호가 있고요. 2, 3, 4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중에 3항은 통일부 장관은 협력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 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 체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협력 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요거를 개정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 걸로 보여요. 아주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부의 속은 보도자료만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8조 3을 이걸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걸로 보인답니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북한 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의 통일됐다는 얘기,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외국에도 이렇게 함부로 투자하고 사업하지 못하는데 이걸 통일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또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겠다.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허용 범위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가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제3국에서 공동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윤을 분배하는 것도 보장한다. 증권 및 채권 투자도 되고 토지, 건물을 사도 되고 부동산 투입,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다 사도 되고 완전 자유화죠. 네. 아직 한중 간에도 이렇게 자유가 돼 있나요? 한미 간에도 이렇게 자유가 돼 있나요? 어업권, 전기, 수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다 제3국에서 하는 것도 다. 네. 뭐 여기 혹시 빠진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굉장히 많이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끝냈을 때, 즉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북한이 우리 흡수통일했을 때 가능한 거를 그걸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덜렁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아일보 기자가 보기에도 이러한 개정안은 국제사회 주도로 각종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충돌한다. 이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의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도 못한다.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걸 금하고 있다. 뭐 북한이 제3국에 투자하려면 되게 단독 투자는 못하고 협력인데 새로운 건 물론이고 기존 것도 못한다고 결의해놨는데 이걸 어기겠다는 게 이게 통일부의 아이디어입니다. 통일부가 아니죠. 김현철 장관의 지시죠. 김현철 장관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겠죠. 누밖에 평화로운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안보리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는 것도 제3국에 나가서 북한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 연말까지, 지난 12월 20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해라.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해드렸지만은 유럽 축구에서 뛰고 있는 북한 선수들도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이걸 다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대한민국 유엔보다 세나요? 근데 이 통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에 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있었던 5.24 조치, 북한하고 모든 경제교류를 폐지한다는, 즉 남북고려협력법을 사법으로 만든 조치를 폐기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정부를 연방제 통일안으로 가는 거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 그거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래서 경민현인가요? 북한하고 뭐 경제 민주 협의회인가 재단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미 미 국무부는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정과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 한국 마음대로 날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이 국민 여러분 주권자이신데 여기에 동의해 주셨나요? 통일부는요 남북 상호주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만 여는 게 아니라 북한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열어야 된다라가 아니라 연다라는 거죠. 북한이 열은다고 확약을 한 바가 없는데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할 겁니다. 그죠? 근데 북한에 진짜 기업다운 기업이 있습니까? 거의 스파이지. 유경식당에서 운영했던 그 사람들이 북한서 그냥 자유롭게 투자하는 사업입니까? 네? 참 이상합니다. 유가증권, 토지, 건물 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거 물론 이렇게 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중국이 이렇게 된다고 보여요. 근데 그 나라는 그때 서로 삼통에 대한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을 상대로 일국양제로 통일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이걸 왜 한다는 걸까? 저는 일국양제에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고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안대로 하게 되면은 북한 기업인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북한 걸개, 그림 그려도 되고 김일성, 김정일 창안형 그림 그려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BTS나 우리의 그 원더걸스 같은 소녀시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북한 가도 공연할 수 있죠. 근데 북한이 안 부르면 그만이죠. 북한은 마구 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은 또 안 받겠다면 그만이에요. 강제 조항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북한 예술단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라 될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는 옷 벗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나만 혼자 덜렁 벗고 너도 벗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벗으면 나는 호된 망신을 당하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남북교류협력법이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좌파들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접촉하면요. 국가보안법에 따라 교류회합에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내가 북한을 방문한다 그러면 갔다 와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 외국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까 뭐 자유롭게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전에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연히 북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사후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 우리 저 민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주권자에 해당되느냐 문제 갖고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법치처는 영주권자에 해당되니까 사전 허가는 받지 못하더라도 나후에 사후에는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만큼 18조를 가지고 많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번에 완전 뜯어고치겠다는 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 통일부도 이렇게 18조를 마구 개정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근데 왜 만들죠? 왜 만들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유엔 대북 저자안이 북한 기업과의 합작을 금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의 강제 귀국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한다. 왜?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냐 이거예요. 김현철 장관은 쌍방의 경제 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법발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 북한 전문 잘하는 전문학자 출신이잖아요. 근데 학자가 왜 이런 주장을 하죠? 학자 출신 장관이? 저는 학자들은 딸랑이가 아니라고 보는데 옳고 그름을 딱딱 판단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 통일부가 보도자료에서 통치행위의 영역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강조했었죠. 북한은 적성국가예요. 우리 장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기기 때문에 교류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류를 해야 되죠. 그 교류는 기본적으로는 공작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성국가이니까 교류를 하면 안 되는데 교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부도 이 법의 제정 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의 영역이라고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작이라는 거는요, 이 국가 간의 교류는 완전히 서로 믿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놓고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통일을 하기 전 단계로서 하기 위한 거라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공작에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 이제 우리 그 흑금성 이런 사건도 보게 되면 제1교포 있는 조청령 사람들은 북한에 투자할 수 있죠. 그 조청령 쪽에 우리가 붙어가지고 돈을 대줘갖고 이렇게 하는 쓰리쿠션으로 하는 공작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협력도 그 틀에서는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해왔는데 이걸 아예 북한한테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 대한민국에 통할 수 있겠다고 열어주는 겁니다. 적과 나를 헷갈리면 제일 어떤 혼란이 오는데 이 적 피하를 구별하지 않겠다는 게 이 법을 만든 김현철 장관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서 투자하는 거는 정부 지원이죠. 그러면 정부 지원금 따먹기 위한 기업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원을 해줘야만 갈 테니까 그래야 교류가 잘 된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 돈을 우리 기업 거쳐서 북한에 갖다 주는 꼴이 되죠. 쓰리쿠션으로 정부 돈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 열어주는 거가 되는 거죠. 한국은요, 돈 많아요. 남북 경협 자금도 있죠. ODA 자금이 있죠. 우리 OECD 회원국이기 때문에 후진국에 뭐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있어요. 이건 북한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 통해서 기업은 원조 자금으로 갖고 투자해서 원조금 빼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조의 결과는 북한이 누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장차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거꾸로 우리가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걸린다는 거죠. 이런 거는 통일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한다는 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국양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은 공부 없이 하는 정책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네. 이 정치는 국가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통일부 관료들도 보도자료에 분명히 그런 고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냈거든요. 근데 문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아니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겠죠.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이 하는 일에 질질 끌려간 거 아시죠? 자기네 그 카드를 줘서 그 돌아가신 분들 장례비할 때 뭐 400만 원인가 300만 원 지출하게 했다 그러는데 그거 지금 앞뒤 아무도 안 맞춰봤잖아요. 네. 근데 저 장례 치른 분은 지원받은 거는 뭐 20만 원인가 밖에 안 했죠. 뭐 어느 쪽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갑니까? 아니오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사의 최고의 병폐입니다. 선비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국가관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무원 연금 주는 거는 바른 말 하라고 국가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연금 타먹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외교의 혁신은요, 결국은 무역입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교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외교부는 어떤 경우는 외교통상부라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과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교를 하는 경우가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과거 일본하고 광화도 제약 맺고 청나라하고 통상 장정 맺고 한 게 수륙 통상 장정, 기업 무역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역이 잘못되면 전쟁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과거 심하게 싸운 나라하고는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 나를 안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평화 약속을 맺고 합니다. 전쟁을 치른 나라끼리 약속을 맺는 게 강화조약, 또 어떤 경우에는 평화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본조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싸운 적은 없죠, 근래에. 근데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64년도에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일본하고 연합국은 이스라엘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다시 국교를 틀 때 물론 일본은 연합국에 가서 완전히 바꿔놨지만 다시 국교를 틀 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일본하고 이제 같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기본조약을 맺었고요. 일본하고 미국 등 연합 30몇 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고요.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하고 큰 전쟁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북한하고 남북 기본조약을 맺어야죠. 근데 그거 맺지 않았어요. 뭐죠? 잘 생각하십시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은 분명히 6.25 때 싸웠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항미 원조전을 한다고 우리 전쟁에 참전했어요. 근데 우리랑 92년도에 복귀할 때 한중 기본조약이나 평화조약 안 맺었습니다. 한국군이 월남에 가서 참전했습니다. 맹호, 백마, 청룡이 참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둘기 등등 참전했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복귀할 때 90년대인가요? 기본조약 안 맺었습니다. 그 기본조약 안 맺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맺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심하게 싸운 경우는 대개 기본조약, 평화조약을 맺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조약을 못 맺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란 걸 맺었어요. 왜 이랬는 줄 아십니까? 남북 기본조약을 맺어버리면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 우리 영토로 돼 있잖아요.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지배한 거를 반국가 단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북한하고 조약을 못 맺은 겁니다.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유엔에 동시 가입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 합의서 내용을 북한이 잘 지켰으면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1, 2차 연평해전 일으켰죠. DJ 때인가요? 대청해전 일으켰죠. 천안함 사건 일으켰죠. 연평도 포격전 일으켰죠. 목함지뢰 사건 일으켰죠. 네, 이 중에 애매모호한 거 빼고요. 연평도 포격전은 명백한 북한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연평도 1, 2차 해전도 그렇고요. 대청해전도 그렇고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기본조약, 평화조약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에서 북한 지킨 바가 없어요. 근데 왜 교류를 덜렁하려고 그러죠? 동서독은 다릅니다. 동서독은요, 72년도에 서로가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서 서로 국가로 딱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한 거예요. 완전히 평화 통일이고 뭐 연방제로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 국가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몇 년 가다가 동독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서독에 들어갈게 하고 동독이 사정을 하면서 그래야 하고 그때 조약을 또 맺어요. 서로 별도. 그게 양독 조약입니다. 그걸 들고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그 네 나라한테 우리 1차 대전 때 싸웠던 나라죠. 이거 합치는 거 인정해 주세요 해서 네 나라가 승인할 때 그때 이제 소련은 100억 달러 차관받고 동의해 준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도 못 지키고 있고 기본조약 맺은 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덜렁 교육부터 하려고 그래요? 사기죠. 남북 합의서를 북한은 너무 많이 여겼습니다. 근데 문정부는 이거를 믿고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것인지 근데 이거 가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게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정전체제입니다. 정전은 유엔이 관할합니다. 유엔의 승인이나 뭐 동의 없이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평화체제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유엔이 동의하거나 승인해줘야만 기본 합의서를 터으로 이 기본 조약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평화체제로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지. 연방제 통일은 이거는 혼란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니까 많이 공부하신 분이 지금 새누리당 하도 이름 바꿔 모르겠다. 김종인 대표예요. 그분이 독일서에 있어갖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안 지켰다고 하면 이거 자체 유엔하고도 충돌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4.15 총선 압승을 계기로 조급증을 드러낸 거예요, 문정부가. 연방제 개헌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인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남북이 평화로 가려면 두 개 국가를 쪼개줘야 돼요. 우리 헌법 개정하고 북한도 헌법 개정하고 다 완전히 총뿌리도 놓고 하는 기본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합의서를 토대로. 그래야 뭐 정전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건 안 하고 일국 양제 통일을 하겠대요. 연방제 통일. 이거는 북한의 통일 전술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으로 남북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법에 결사 반대입니다. 이거 보시는 시청자는 어떤지 판단 스스로 하십시오. 이거는 문정부가 하는 편법이라고 봅니다. 남북 합의서를 남북 기본조약으로 대처하지도 않아놓고 하는 이거는 위법사항이고 헌법소원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핵이 풀리지 않으면 남북은 평화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 북핵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 유엔하고 IAEA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P5만 핵무기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여기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고 덜렁 이걸 한다고요?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위헌이고 국제법 조약 위반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비핵화는 맞다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 체제 보장 남한하고 통일 안 하고 우리 단독으로 살게 해달라 이거 요구하잖아요. 근데 왜 문정부는 자꾸 연방제 통일안으로 가는 이런 걸 합니까? 북한은 뜻도 없고 그럼 뭐예요? 북한이 길 열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북한은 남한하고 통일할 게 아닙니다. 비핵화 할 테니까 우리 체제 보장 영원히 우리 단독으로 살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본조약으로 가는 게 낫지. 기본조약 맺으려면 연방의 통일을 내놓지 말아야 되죠. 이게 문정부의 모순입니다.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문정부를 의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치겠다는 거로 나와요. 헌법 위반이죠. 유엔하고도 맞죠. 네, 이걸 슬며시 집어넣는데 동아일보 우리 황희찬 기자가 딱 알고 일면 톱으로 또 오명까지 받아갖고 이 상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은 홍콩 사태하고 윤미향 사건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정부는요 한일 기본조약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개인 배상하라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위안부 합의도 한일 박근혜 정부가 한 것도 부정해 버렸습니다. 아니 기본 조약을 맺은 걸 부인해놓고 남북 기본화에서도 안 지키는 건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반일을 갖고 반북을 누리겠다. 반북을 누르면 친북이 튀어나오나요? 잘 보십시오. 상당히 수상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정부가 하는 걸 아주 이상하게 봅니다. 반일로 반북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그럼 반북을 누르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모순된 입법을 김현철 통일부 장관하고 문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제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핏대가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정치학자들, 북한 문제 다루는 학자들 그 외에 많은데 왜 침묵하시냐 이겁니다. 공무원만 비겁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학자들도 비겁한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